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2026년부터 하위 50%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이 예정이라는 정부 발표는 우리 사회의 노인 복지에 큰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조정이 있었지만 이번 변화는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개편으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2025년부터는 1960년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과 소득 인정액, 자산평가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개인의 월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변에 집과 차가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제기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통장 잔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산평가는 은행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여러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소득 인정액의 정의는 월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에는 은행 예금, 보험, 주식 등이 포함되고 비금융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재산 기준은 매년 조사가 이루어져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 시에는 자산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통장 종류에 따라서도 소득 인정액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은행 통장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입출금 통장으로 이는 수시로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예적금 통장으로 이는 목돈을 저축하고 이자 소득을 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평가할 때는 통장의 최종 잔액 또는 총 합계를 기준으로 금융재산이 산정되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데요. 주식이나 채권도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8천만 원이 남게 되고 여기에 4%를 적용하면 연소득 320만 원이 산출됩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26만 6천 원이 되는데요. 이때 이자 소득도 함께 계산해야 하며 예를 들어 1억 원의 5% 이자 소득은 월 41만 6천 원으로 이자 소득에 대한 공제는 기본적으로 4만 원이 적용되며 따라서 실제로 소득 인정에 포함되는 이자 소득은 37만 6천 원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 소득 인정액은 원금에 대한 소득 인정액과 이자 소득을 합산하여 약 64만 3천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신청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증빙 자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 후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신고서, 통장 사본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될 경우 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일 경우 213만 원, 부부 가구일 경우 340만 8천 원인데요.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들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도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41만 3천 원으로 생활비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인상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 지원, 금융교육, 저렴한 주택 공급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의 지원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활동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급식 사업은 기초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급식 사업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되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여 저소득 노인들에게 일주일에 여러 번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식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통해 직접 가정으로 식사를 배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특히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개인별 영양 상태에 맞춘 식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75세 어르신으로 주 3회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 덕분에 A씨는 집에서 간편하게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영양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대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혹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다른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함께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릴게요.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